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빅데이터 시각화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럽의 에너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럽 국가에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로 부각이 되어 있고요. 그 부각되어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유럽에서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를 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에너지 의존도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시각화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수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데 이 밑에 보시면 에너지의 의존도를 여기에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의존도를 보시면 결국 여기 유럽의 나라마다 이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클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랄지 UK 영국이랄지 그다음에 FR 프랑스랄지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이태리 DE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들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뭐하고 동일하냐 하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선진국임에도 GR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의존도가 좀 낮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지를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시각화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걸 가지고 이제 유럽 국가의 에너지 문제나 이런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메뉴에 보시면 이 메뉴를 클릭하면 에너지 의존도가 나오지만 다른 부분들 넷 임포트 이런 부분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각화된 형태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에서 이제 소개했던 바와 같이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영국 같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지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Where does my money go?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아마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그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튜토리얼 같은 게 굉장히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구현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 주별로 다 이렇게 쉐이딩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전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1년의 예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강에 관련된 예산, 또 국방에 관련된 예산,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산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실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시된 그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결국은 비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예산에 대한 비례된 부분으로
뭐 그 건강 예산, 그다음 국방 예산, 교육 예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배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비례된 개념으로 해서 나눠지게 될 거고, 그 나눠진 세금들이 어디 영역으로 배분되는지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이 사이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해당된 주를 클릭하면 그 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자세한 예산의 편성된 예산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성된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유용한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울시 예산도 기본적으로는 실제 이 영국의 이 그 Where Does My Money Go라는 그런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사용한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각화 기법이 이제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더더욱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가 어떤 예산을 통해서 실제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시각화의 기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그 생활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치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안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이트에 개방을 하고, 그 개방된 사이트에서 범죄를 우리가 실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 이 샌프란시스코의 크라임 스포팅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도시의 안전함입니다. 보안 문제죠. 이런 보안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모든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이 그림을 보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크라임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분류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 따라서, 즉 범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도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보시면 다 범죄에 따른 색깔 표시가 아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머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멀그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린색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다 이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티도 이런 색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색깔이 이제 결국 범죄 유형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색깔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그 이 지역에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났는지, 어떤 유형의 범죄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면 내가 어느 지역에 가면 실제로 어떤 범죄가 자주 발생이 되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부분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서비스가 된 곳이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되겠고, 이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그 서비스를 통해서 나름대로 치안이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큰 이슈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경찰청, 뭐 이 기타
뭐 이런 곳에서 이런 범죄에 대한 상황을 공개를 과감없이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를, 그 다음에 실제 범죄의 종류를 우리가 날짜별로, 시간별로, 심지어 시간별로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개하다 보니 실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건 기록에 실제 당연히 범죄자의 이름도 명시가 되어 있을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시간과 장소를 알게 되면 결국은 범죄자를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범죄가 거의 없는 곳에서는 더 실제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외국이나 이런 곳은 어떤 뭐 특정한 곳이나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곳에서는 다발성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특정한 범죄자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그 범죄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실제 데이터들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치안 문제가 좀 더 잘 해결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런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깔끔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하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좀 부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형태로 언제 나오게 될 것이다.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범죄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통사고에 대한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도식화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주 발생되는 곳에서의 방지, 미연의 방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도시의 치안 시각화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의 크라임 스폿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지금 아마 대부분이 웹에서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가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ECD 쪽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Better Life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OECD의 회원들 간의 삶의 질을 시각화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시각화하는 방식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Better Life Index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버터플라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축이 이 색깔을 갖고 있고 이 색깔이 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는 여기에다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교육 문제, 치안 문제, 그 다음에 주택 문제,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OECD 회원국에 대해서 이렇게 버터플라이 형태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시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당연히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나라별로 이게 이제 이런 버터플라이 형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 색깔을 여기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 척도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척도에 맞게 이 실제로 요 그림에 이런 실제 삐져나온 부분이 길게 되면 그러면 그 지표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면 이 교육에 해당되는 그런
그 부분의 그림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낮게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나 즉 주택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면 길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짧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역시 치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안 문제도 길게 되면 안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짧으면 불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확인을 해 보시고 이 확인은 여러분들 요 밑에 보면 다 나라 이름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을 가서 여러분들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그림의 색깔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을 해 보셨죠? 자, 확인을 해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지표를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치안 문제 굉장히 좋게 나왔을 겁니다. 아마 또 교육에 대한 문제도 아마 좋게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3년 미국의 영화, 즉 무비 박스 오피스인데 이 영화에 대한 상영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요 단위가 일주 단위가 되겠습니다. 일주 단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요 하나의 색깔을 갖고 있는 요 부분 안에 보시면 이름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영화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넓이는 영화 수익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영화가 개봉이 되거나 이럴 때 이 영화가 흥행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주마다 실제로 흥행 기록이 제일 좋은 그런 영화부터 위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그림이 쭉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주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가 얼마나의 수입을 얻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그림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아주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주에 가장 핫한 영화, 요거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핫한 영화 요 3개고요. 여기는 핫한 영화 하나 정도 됐네요.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순위 1순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개봉한 그 주입니다. 개봉한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개봉을 언제 하느냐? 월요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해서 그 주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일주, 즉 월요일 날 개방한다 하면 그 주에 거의 수입의 배가 거의 반절은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성공할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딱 개봉한 순간에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형태인데 대작이죠. 대작. 그 주에 이제 개봉이 돼서 거의 싹쓸이를 한 겁니다. 거의 5분의 3, 거의 2분의 1에 5분의 3 정도, 2분의 1 정도의 수익을 이 영화가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영화가 거의 그 다음 주, 2주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을 얻었겠죠. 자, 이것처럼 2주 정도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 그러면서 이 영화는 거의 대작에 가까운 영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첫 번째는 임팩트가 많이는 없었지만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3주 동안 이렇게 실제 영화가 개봉이 돼서 상영이 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어떤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만든 영화를 개봉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런 대작하고 겨누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개봉했다 그러면 뭐 전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는 대충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실제 아주 돋보이는 그런 영화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개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봉 시점을 언제 잡느냐 이런 부분까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비주얼리제이션을 기반으로 한 그런 다양한 응용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 무비 박스 오피스에서도 이런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건 굉장히 좋은 아주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존 지나간 연도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가시화 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OECD Better Life 시각화를 위해서 사용한 기법은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스타 모양의 버터플라이, 스타 모양의 버터플라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S 무비 박스 오피스 시각화를 위해 사용한 시각화 방법은 무엇이죠? 그래요. 물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주별로 이렇게 지나가는 폴리곤 타입인데, 즉 다각형 타입인데 좀 더 유연한 형태의 다각형 타입으로 여러분들 시각화를 해서 그 다각형 두께를 여러분들이 뭘로 봤냐면 그 영화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물결이 원만하게 지속되면 오래 상영이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짧게 끝나거나 아니면 그게 굉장히 두께가 얇은 경우는 뭐예요? 돈을 못 벌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시각화할 건지 한번 영국 사례를 통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OECD나 그 다음에 유럽의 에너지, 그 다음에 베터 라이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베터 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제 스타 형태의 모양으로 시각화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시화 방법으로서는 비교, 그 다음에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각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 관람객 시각화 형태로 보시면 여러분들 물결 모양으로 표시가 됐고, 그게 이제 시간에 우리가 주별로 이렇게 시간 시각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 시각화에 더불어서 이 개봉된 영화 간에 서로 비교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 시각화까지 다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얼마만큼의 양을 갖고 있느냐, 즉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영화에 대해서 해당되는 주의 그 영화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시각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시각화의 여러 사례들 중에 예산,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수입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지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영화 관람객, 관람 금액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화 사례들을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서 시각화의 실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